자, 여러분들 도시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도시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나요? 선생님은 높은 건물이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많은 차, 그리고 수많은 사람, 그리고 호명초에 있는 최땡우 친구처럼 아파트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우리 아파트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식당, 주택. 와, 며칠 전에 서울 다녀온 친구도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를 다녀왔었죠. 그다음에 눈부신 야경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영복 친구처럼 환경 오염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오늘은 우리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세계 여러 도시의 특징과 우리나라 도시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너무 안 빠르죠? 롤스로이스요. 우리 수많은 차들. 자, 먼저 도시가 뭐냐? 도시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상당한 규모를 갖춘 인간의 거주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특히 도시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 조금 천천히 할게요. 선생님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래. 오랜만에 수업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었어요.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5천만 인구라고 하죠. 우리 5,175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는 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광역시와 시로 나누게 되는데 이 기준은 바로 인구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가 기준이 되고요.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이 사는 인간의 거주지고 그 다음에 시는 인구 5만 이상이 거주하는 곳을 뜻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죠? 우리 경상북도는 아니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중심,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그다음 문화생활을 즐기는 대구광역시도 있고 그다음에 구미시, 그다음 선생님 살고 있는 경산시, 포항시, 안동시, 상주시 모두 도시입니다. 자, 전 세계로 넓혀서 보면은 우리 전 세계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약 42억 명이에요. 42억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81억 명 정도 돼요. 81억 명 중에 42억 명이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50%가 넘는다. 굉장하죠. 우리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마블이요. 도시 하니까 또 모두의 마블이 생각났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좁은 도시라는 공간에 살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우리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는 약 6,000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 전이죠. 6,000년 전이면은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으니까 기원전 4,000년 경인데 그때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배웠어요. 약 6,000년 전에 무슨 시대였죠? 바로 신석기 시대였죠. 우리 가운데 있는 사진, 이거 뭐죠? 고인돌이죠, 고인돌. 고인돌.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다양한 토기들, 빗살무늬 토기 등등등이 활용했던 게 우리 신석기 시대예요. 이 시대부터 우리는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요. 자, 이런 도시가 왜 발생했냐? 도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자, 빙하기를 지나서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이것보다 더 효율이 좋은 우리는 농경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농경사회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 군데에서 떠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졌어요.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5학년 친구들은 배웠죠? 인간들은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착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 살게 됐는데 우리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돈이요. 돈도 중요하죠. 날씨도 중요하죠.
우리 호명서 친구가 제일 먼저 맞췄어요. 우와, 여기도 맞췄네요. 바로 우리 물이죠, 물. 물, 하천이요. 그럼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디로 몰려가 살기 시작했죠? 바로 여기 보이는 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강, 하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도시를 우리 초기 도시라고 해요. 초기 도시. 자,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볼게요. 우리 사진으로 오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그림 상상도라고 하는데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우리 이라크 지역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살고 있던 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 대한 설명이 적힌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우리 상상도라고 불러요. 자, 우리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당연히 이 도시 근처에 뭐가 있죠? 여기 위에 있죠. 강이죠. 강 근처에 보면 사람들이 논과 밭을 통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나온 우리 음식을 통해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자,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교류가 일어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옆집에 있는 사람, 앞집에 있는 사람과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발명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수학 싫어하는 친구들이 매일 하는 말이 여기 또 있네요. 자, 우리 먼저 의사소통을 필요하니까 당연히 문자가 발명이 되겠죠. 우리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아까 봤던 그 도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쐐기 문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갑골 문자라고 해요. 이게 거북이 등껍질이에요. 거북이 등껍질에 글씨를 써나가면서 사람들이 이게 문자로 보여지는데 나중에는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 사용하는 한자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문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고 쉽게 주고받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 우리 바퀴, 그 다음에 수레 같은 것들이 생각하죠. 근데 이거 당연히 수레랑 바퀴가 지나다녀야 되는 도로, 우리 교통, 또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사람이 물건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돈, 화폐도 생겨나게 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 돈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화폐도 발명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기 같은 거, 왜? 내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들도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발명품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점점 깊이를 더해 가고요.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문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문명의 시초가 뭐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뭘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과 옆에 있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서로 사이가 좋아. 그래서 친하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어쩌다가 사이가 나빠졌어. 그래서 서로 쳐들어가고 이걸 뭐라 하죠?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도시는 지배를 하게 되고요. 어떤 도시는 지배를 받게 되고요. 이러한 도시들이 많아지면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죠? 자, 이런 국가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국가의 제일 작은 최소 단위가 뭐다?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국가가 있어야 도시가 있지. 아니죠. 도시가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죠. 여러 도시들이 합쳐진 게 우리 국가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도시가 발전이 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우리 옆에 친구가 살고 있는 도시보다 더 뛰어난 도시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건축이 되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거는 바벨론에 있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게 언제 지은 거냐면 벌써 기원전 400년 경이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 잘 들린 거 맞죠? 기원전 2400년 경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 바벨탑이 여러분 성당이나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바벨탑이 하늘에 닿을 듯 높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실존하는지는 아직 여전히 논란이 돼요. 근데 다만 작년에 이라크 지역에 여기 보이는 왼쪽에 있는 바벨탑의 입구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입구를 들어가서 보니 바벨탑을 지은 것 같은 터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바벨탑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만, 책으로만 남겨져 있어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인데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지어진 도서관이에요. 이거는 누가 지었냐? 이집트. 이집트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지어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자, 먼저 퀴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 앞에 나왔던 건데 고대 도시, 그러니까 초기 도시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 뭐였죠? 1번 농경사회의 시작, 2번 공룡의 멸종, 3번 고양이의 귀여움, 4번 인간의 욕심. 당연히 정답은 인간의 욕심 아니죠. 정답은 1번이죠. 농경사회가 시작하게 됐고 우리가 정착사회를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인구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 인구가 어디에 모여 살기 시작했냐.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강이 있는 곳으로 모여 살았다. 우리 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도 공급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산한 쌀, 그 다음에 밀, 옥수수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중요한 교통로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대 도시들 몇 개 더 사진으로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도시는 이탈리아의 로마예요. 이탈리아. 운석이란 설도 있죠. 우리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 많네. 자, 이탈리아 로마 한번 볼게요. 굉장히 큰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죠. 자,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요 뭐죠? 원형 경기장? 우리 유명한 건데 우리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온 친구 있나요? 가면은 여기 꼭 필수 코스잖아요. 뭐죠?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 그리고 여기 안에 로마라는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음식을 제공해야 되니까 이 주변을 보면은 모두 뭘로 구성이 돼 있죠? 논과 밭, 농경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지을 때 중요한 점이 여기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길이 보이나요? 뭐가 다니는 길? 수레. 마차가 지나는 도로죠, 도로. 맞아요. 자, 우리 두 번째 도시 한번 볼게요. 우리 이라크의 바그다드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할 게 좀 많아요. 굉장히 신기한 도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상상도예요, 상상도. 화질이 분명하진 않지만 일단 바그다드. 이 뜻이 뭐냐면은 신의 축복을 받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 아닙니다. 신의 축복을 받은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지금 현재 이라크의 수도 맞아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 아까 로마랑 다르게 도시 모양이 어떻죠? 원형 도시죠. 원형 도시.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로 다니는 길을 만들었죠. 그럼 이 도시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도시를 계획해서 만들었다. 이 바그다드도 당연히 주변에 보면은 뭐가 흐르고 있죠?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 이 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교통수단, 배를 타고 다녔다. 자, 여기서 보이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는 전성기 시절에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 우리 지금도 인구가 100만인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라고 부른다고 했죠.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아니죠. 800년경이니까 1200년 전에 벌써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한 굉장히 거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그다드는 이 나라한테 침공을 받고 쇠퇴기로 접어들어. 혹시 아나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만들었던 이 나라 때문에 이 거대한 도시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몽골이죠. 자, 우리 몽골 제국이 유럽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100만 명이 살고 있던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맞아요. 징기스칸. 몽골이요, 몽골. 그때부터 쇠퇴기를 겪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고대 도시 하면은 당연히 중국을 빼놓을 수 없죠. 자, 중국의 베이징을 가져왔는데 중국의 베이징은 옛날부터 우리 중국의 주요 국가들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 우리 중국의 베이징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장안이라는 곳에 한번 여행을 가면은 그 당시에 옛날에 거대한 도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중국의 장안이나 베이징도 마찬가지로 1200년 전에 인구가 100만인 도시였다. 우리 세계 3대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 고대 도시 중에서 중국의 베이징 말고 선생님 사진은 베이징 가져왔는데 중국의 장안과 아까 전에 봤던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3대 도시입니다. 자, 우리 베이징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큰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잘 만들었죠? 곱게 뻗은 도로. 교통망을 굉장히 잘 만든 대도시다. 자, 이 밖에 이런 거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선생님 사진이 원래 더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많이 뺐어. 아까 봤던 이라크의 바그다드, 중국의 장안, 중국의 베이징, 이탈리아의 로마 같은 도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꼭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도시, 주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건 교통망, 도로죠, 도로. 옛날에는 이 도로가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죠. 누가 다니는 도로? 사람이 걷는 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과 수레가 다니는 도로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강이나 배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이걸 지어야 되죠. 항구. 이 항구를 통해서 물건을 받고 물건을 다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위생시설이에요. 위생시설. 하수도와 화장실인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하수도가 없다.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오줌과 똥을 누는데 그거를 버려주는 하수구가 없어요. 하수도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도시는 뭐가 되죠? 똥으로 가득하겠죠. 그래서 이런 위생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가 더러워진다는 거는 그 도시에 뭐가 돌 수도 있다?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위생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간시설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원, 그리고 광장 같은 것도 지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공공시설.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교육, 그 다음에 의료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전부 다 공공시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건설될 때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나요? 우리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가 네모에 있으면 가운데 꼭 뭐가 있죠? 학교. 그 다음에 병원이 있는 상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아파트를 짓죠. 이런 것들이 우리 전부 다 공공시설. 여기 안에 공원도 있다. 그럼 뭐도 넣은 거죠? 공간시설도 지어준 거죠. 그 다음 5번째, 방제시설. 아까 다른 친구가 방제시설이 뭐냐고 필요한데
뭐냐고 얘기하던데 우리 방제 시설은 하천이나 저수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씻고 마시는 물이 그냥 어디서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 우리 전부 다 방제 시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들을 방제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시란 게 뭐냐? 선생님이 원래 준비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줄였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많이 줄였는데 우리 뒤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도시는 위대한 발명품이자 예술이라. 발명품이란 게 중요해요. 발명품. 자, 우리 아까 봤던 사진은 고대 도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도시는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을까? 우리 18세기 중반에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혹시 뭔지 아나요? 어렵나요? 우리 이 사건 이후로 현대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뭐냐? 우리 증기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공장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시에 기존에는 사람들이 뭐 한 10,000명, 20,000명, 우리 경주 같은 도시에는 옛날에 25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 도시 25만 명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였는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도시는 더 많은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영국을 한번 볼게요. 우리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였죠. 자, 1673년을 보면은 여기 지나고 있는 강이 템즈강이에요. 템즈강. 템즈강 주변으로 보면 템즈강의 북쪽 지역의 도시가 발달이 돼 있었죠.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때부터 자연이 부서지기 시작했죠. 여기 강은 그대로 있는데 도시가 얼만큼 커졌죠?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도시예요, 도시. 사람들한테 충분한 생필품과 식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 친구가 일자리도 아까 얘기를 하던데, 우리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게 살아가는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산업혁명, 우리 공장이 고도화로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우리 19세기 초반 산업혁명 이전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3%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0%가 도시에 살기 시작을 했다. 그 100년 뒤에 지금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세요. 원래는 3%였어요. 근데 100년 뒤에 20%로 늘었고요. 이 20%에서 또 100년이 지나니까 지금 현재 50%가 됐어요. 50%.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죠. 2050년쯤에 도시에 사는 인구를 예상을 한 수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봤더니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예요. 지금 50%. 근데 30년 뒤에 2050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 예정이다. 자, 6,000년간 우리가 도시가 발전해와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됐어요. 여기 있죠. 우리 아까 도시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서울이죠. 서울. 서울? 선생님 대구 사진을 가져왔네. 서울이죠. 서울. 자, 6,000년간 지금 현대 도시로 발전을 했는데 지금 도시를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현대 도시의 마지막을 보고 있다. 우리 앞으로는 10년, 20년만 지나면 미래 도시로 접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 미래 도시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스마트 도시가 돼서 모든 것들이 스마트하게 다 연결된 인공지능 도시가 될지 아니면은 우리 아까 자연환경 파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생태 도시로 발전하게 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20년, 30년, 우리 늦어도 30년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대 도시를 벗어나서 미래 도시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드론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 드론 택시를 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택배, 쿠팡을 시키면은 드론이 여러분들 아파트에 내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드론과 함께, 그 다음에 대다수의 차들은 우리 지하 공간으로 다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거 시키면은 이제 무인 로봇들이 배달하는 거죠. 이러한 미래 도시로 우리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자, 도시는 아까 발명품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도시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자연의 예측 불가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게 날씨라고 했죠. 우리 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날씨를 극복하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여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도시는 지금도 여전히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